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갑작스러운 좀 폭설로 인해서 이번 한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너무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눈 때문에 좀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좀 했네요. 자,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영상 중에서 항상 최다 조회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는 축구토토 유튜브 방송을 보실 때 골 때리는 TV 최종픽 영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줘야 하는 그런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적중을 잘 한다는 뜻에서 수학의 정석이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한 번쯤 보는 채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꼴찌하는 애들도 수학의 정석 책은 있었죠. 어쨌든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재밌고 쉽게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저의 생각 영상으로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대법, 간단 패턴, 특이점 내용에 대해서는 주중에 전달을 드렸으나 최대한 그 내용을 줄여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 부상자나 결장자에 대해서는 별로 출전을 안 하는 선수들의 결장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주전급 선수의 결장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내고 있는 결장자와 축구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는 결장자가 좀 틀리게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어플리케이션의 결장 정보를 바탕에 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구토토 승무패는 어떠한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멤버십 분들은 밴드 토론방에서 최종픽 공유하시면 공유하시는 거 보면 진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한두 경기만 참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축구 14경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예측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축구토토 승무패의 재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시청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 몰래 봐야지 하고 이런 변태가 아니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주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세비야 대 소시에다. 세비야가 홈에서의 맞대결 전적에서 5승 1무 1패로 소시에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비야의 정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는 점과 주전 수비수 헤수스 나바스, 주전 공격수 오캄포스가 출전이 불투명한 게 큰 손실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시에다 역시 주전 수비수 엘루스턴도와 나초 몬레알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지만 세비야의 공격수 오캄포스가 출전을 하지 않는다면 윙 플레이어를 자주 활용하는 세비야로서는 공격 시 답답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손실은 없지만 최근 공격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다비드 실바의 부재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아는 분들이랑은 그냥 샤발롬이라고 부르는 오야르 샤발 선수가 거의 뭐 팀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대결 전적에서는 세비야가 우세하긴 하지만 주중 세비야가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코파델레이 경기를 치렀다는 점과 세비야의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정배당이 주어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승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세비야 승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쾰른. 굉장히 상승세인 프라이부르크를 만난 쾰른입니다. 프라이부르크가 현재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인데 저는 이 경기 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프라이부르크의 상승세는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5연승을 하기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상대가 19년도 말 20년도 초에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팀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으로 본 경기였는데 프라이부르크의 투표율이 또 너무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프라이부르크의 주전 수비수 조나단 슈미트 선수와 공격의 루카스 윌러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켈른은 공격수 안데르손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켈른이 득점이 안 터지고 있는 데는 확실히 안데르손 선수의 부재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프라이부르크 승에 의심이 가지만 그렇다고 켈른의 승을 찍기에는 최근 경기력에서 너무나도 프라이부르크이고 공격력에서 확실히 프라이부르크의 그리포, 페데르센 선수가 폼이 좋기 때문에 무승부가 거의 없던 상대 전적을 볼 때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을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 우니온 베를린이나 볼프스부르크나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예상이 힘들 것으로 보였으나 결정적인 측면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우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주전 공격수 막스 크루제의 이탈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에서 주전 미드필더 프레멜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볼프스부르크는 주전급 자원에서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 볼프스부르크인데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볼프스부르크를 가리키고 있고 배당적으로도 볼프스부르크에 정배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점,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종합적으로 볼 때 우니온 베를린의 무와 패 투픽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샬케 공사 대 호펜하임. 샬케 생각하면 짜증만 나는데 이 팀은 뭐 도대체가 감독이 바뀌어도 감독 버프도 없고 이길 때가 됐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즌부터 따져보면 벌써 30경기째 리그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축구를 못하면 몸이라도 건강하라 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 샬케 공사의 공격 자원인 베니토 라만, 파시엔시아가 출전이 불가하죠. 골을 넣는다, 못 넣는다, 못 넣는다. 하지만 호펜하임은 공격수 크라마니치가 건재하다라는 거, 충분히 샬케의 있으나 없으나한 수비들을 상대로 골을 기록해줄 만한 선수가 크라마니치도 있고 배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샬케를 잡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샬케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3연패 후에 연패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3연패라는 게 좀 살짝 걸리긴 하는데 샬케 공사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잡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샬케 공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마인츠 대 이프랑크. 자, 저는 이 경기 위에 4번 경기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샬케와 마인츠 둘 다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저는 4번 경기와 5번 경기에서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4번 경기에서 이변을 보지 않고 샬케 공사의 단통 패배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를 이변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변을 보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마인츠는 지난 미넨과의 경기에서 5대2로 대패를 당했지만 미넨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마테타 선수가 멀티골을 미넨 상대로 기록을 했다는 점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미넨과의 경기 전에는 그닥 많은 실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도 충분히 이프랑크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마인츠가 홈에서 이프랑크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5승 2무로 굉장히 압도적이고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도 마인츠 공호가 모두 승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츠가 샬케랑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는데 잠시 어깨동무를 풀고 이프랑크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마인츠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자, 이 경기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정 빌바오는 뭐다? 그렇죠. 빌바보다. 그렇다면 이 경기 뭐다?
AT 마드리드 승이다. 일단 뭐 투표율인 만큼 압도적으로 AT 마드리드의 승을 다들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AT 마드리드가 3부 리그 팀한테 패배를 기록하긴 했는데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뭐 주전 선수들이 나왔다고 쳐도 그냥 설렁설렁 뛰었겠죠. 어쨌든 AT 마드리드는 주전 수비수 트리피어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트리피어 선수가 왜 출전 못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트리피어 친구가 "야, 너 꼬마로 이적한다는 거에 돈 걸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트리피어가 자신의 좀 꼬마 이적에 대해서 돈 걸어도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주 출장 정지를 받았다는데 뭐 항소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빌바오는 주전 수비수 베르치체 선수와 알바레즈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원정 빌바오의 수비에 주전 수비수가 2명이나 빠진다는 건 굉장히 큰 손실로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뭐 비유를 해보자면 바보가 ATM기로 돈을 뽑으러 열심히 걸어갔지만 바보라서 뭐 돈을 못 뽑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풀어서 얘기하면 빌바오가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을 뽑아내기란 무리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AT 마드리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 일단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보긴 하지만 지난 빌바오 원정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빌바오에 2점이나 실점을 했다는 점, 최근 바르셀로나의 수비적인 문제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케 같은 수비의 중심축이 될 만한 선수가 이탈해 있다는 게 굉장히 커 보이죠. 하지만 덴벨레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메시 또한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부진했던 공격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격적으로는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의문점이 드는 바르셀로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 결과들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도 이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그라나다는 주전 미드필더 루이스 밀라, 주전 공격수 다인 마치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바르셀로나는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는 피케, 로베르토, 쿠티뉴, 안스파티 선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그라나다가 최근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2대 0으로 승리했던 좋은 기억도 있고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불안한 수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라나다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그라나다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 이 경기 생각외로 도르트문트보다 라이프치히 승에 투표율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에 홀란드가 돌아왔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아무리 경기 결과가 좋아도 도르트문트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의 투표율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라이프치히가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홀란드가 돌아온 도르트문트에 비해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우파메카노 주축의 포백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게 최근 경기 결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가 돌아온 도르트문트라고 하더라도 라이프치히의 단단한 수비 라인을 깨기에는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 홈에서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항상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2점대 초반에 정배당을 받고 도르트문트가 역배당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항상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승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홀란드가 돌아온 도르트문트의 공격진이 라이프치히의 단단한 수비를 깰 수 있을까 없을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홀란드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수비를 깰 만큼의 경기력은 회복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레반테 대 에이바르. 일단 이 경기 저는 레반테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반테가 모랄레스, 마르티 선수가 살아나면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포스티고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에이바르는 주중 컵 경기를 레반테보다 늦게 치렀고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서 3대 4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렸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반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이바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배당적으로도 레반테 승에 가까워 보이고 맞대결 전적상 항상 홈팀이 승리를 하거나 무승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반테의 단통 승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일단 순위상으로는 비슷한 두 팀이지만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게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집 나가면 날아다니는 슈투트가르트이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정배당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우크스부르크의 주전 수비수 하우레오 선수와 프람베르거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슈투트가르트는 딱히 주전급의 선수 결장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와만기투카 선수가 최근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면 충분히 막강한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득점수에서도 보이듯이 슈투트가르트가 26득점을 기록 중이고 아우크스부르크가 16득점을 기록 중인데, 슈투트가르트가 득점력의 차이를 이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카디스 대 알라베스. 주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카디스가 이번 시즌 홈이나 원정이나 정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왜 정배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맞대결 전적은 없고 카디스가 홈에서 1승 3무 4패로 리그 꼴찌를 기록 중으로 홈빨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주중에 발렌시아와의 경기를 치렀고 컵 경기까지 치렀는데 컵 경기에서는 페널티킥까지 가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알라베스에 비해 너무나도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알라베스가 AT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기록하는 등, 물론 패배는 하긴 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세를 최근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카디스 경기까지 이어나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홈빨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불리한 카디스에 정배당을 줬다는 건 토 사장님이 좀 낚으려고 카디스 승에 떡밥을 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카디스 승 떡밥을 물었다가는 파닥파닥 낚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디스의 승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알라베스 또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루카스 페레즈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래서 카디스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아르미니 대 헤르타 베를린. 이 경기는 뭐 우리의 아르미,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어렸을 때 같은 반에 한 명 정도는 있었던 아르미 경기입니다. 하지만 아르미가 일부 리그에서 살아남기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라고 보이고, 이미 이번 시즌 아르미가 승리를 거뒀던 팀들을 보자면 쾰른, 마인츠, 샬케로 이번 시즌 뭐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에게만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헤르타 베를린도 순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아르미 수준은 딱 그 강등권 수준이다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4경기 동안 득점이 9득점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헤르타 베를린이 골을 넣었냐 못 넣었냐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헤르타 베를린이 득점력만큼은 중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이 충분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아르미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엘체 대 헤타페. 일단 엘체가 무승부를 자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수비 시에 수비 숫자를 굉장히 많이 두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격적으로 안 풀리면 수비라도 해야겠죠. 어쨌든 이번 경기에 주전 자원들로서는 미드필더 은플루 선수와 공격의 모렌테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헤타페는 공격의 에르난데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홈에서 1승밖에 없는 엘체,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 헤타페. 이 경기로 두 팀 다 개판인 경기력 속에서 승부가 난다면 한 골 싸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엘체를 상대로 컵 경기 3부 리그 팀에게도 0대 1로 패하는 헤타페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엘체의 단통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발렌시아. 이 경기 바야돌리드의 정배당이 들어가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 토토 스페셜에 들어가 있는 경기들에서 이변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가 스페셜로 들어가 있는 경기죠. 차라리 바야돌리드의 정배가 들어간 게 잘 됐다고 보이는 경기로 저는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은 발렌시아라고 하더라도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발렌시아가 역배당을 받을 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득점력적인 측면에서 발렌시아가 훨씬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양팀 모두 코파델레이 경기를 치렀는데 발렌시아는 전반 초반부터 이강인 선수의 선제골로 여유롭게
대승을 거둔 반면에 바야돌리드는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경기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후반전이 된다면 바야돌리드는 좀 지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발렌시아가 우세하다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바야돌리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온 14경기에 대해서 제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의 생각인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픽에 대해서는 가져가시고 이건 내 생각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것들은 본인의 생각대로 가시는 게 맞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 골 때리는 가족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